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8년 동안 5개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했던 내가 1학기에 잘렸습니다. 퇴직 강사고요. 본대 가서 공동대표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네,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에서 수석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강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으신 분이랑 같이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소개는 간단하게 드렸고 이번에 이제 방금 해직되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1학기 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네. 혹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도 죄송합니다. 네, 반백살. 반대. 예, 네. 제가 자세를 고쳐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강사법 네. 때문에 강사법을 이제 피해가려고 대학들 많이 잘랐어요. 네. 엄청 그 해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거 왜 굳이 법이 뭔가 바뀌었는데 왜 굳이 막 강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게 강의들을 아, 배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강사법이 되면 이제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대학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이제 1학기 때 많이 잘라놓은 거죠. 그럼 약간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강사법이 뭔지 조금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강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교원의 지위라는 것이 교원. 지위가 부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을 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줄 수 건데 있다.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예전에는 3개는 됐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 네, 의료보험 안 돼요. 그래. 근데 그거 이번에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직장 의료보험 시행령을 뭐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이게 그 저번에 들어보니까 15시간 그 근무 그러니까 시급제에서 네. 생기는 한계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의료보험은 근무 시간이 아직 인정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직장 의료보험 관련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시급제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무 시간이 수업만 인정된다면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4대 보험 중에 그 의료보험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퇴직금 얘기가 막 나오던데 퇴직금은 이번에 좀 받게 되는 거 맞죠? 그것도 줄 수 있게 요구할 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어떤 것 때문에 예전에는 안 됐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15주로 했거든요. 15주 단기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문제가 그러니까 그 1년 근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강의하시고 뭐 7년 8년 하셨던 선생님도 시간 강사들은 퇴직금이란 걸 퇴직금 TF도 구경을 퇴직금 TF도 구경을 그러면 공동도 인정 안 돼. 아르바이트를 해도 1년을 하면은 퇴직금을 나오는데 저희가 그리고 강의를 기다리면서 네. 방학 동안 되게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방학 기간 때마다 잘린 거로 계산이 된 거예요? 네네네. 야, 진짜 문제가 많네요. 그럼 이번에 그러면 법이 바뀌면은 그 퇴직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요구할 수 있게 자격이 됐다.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학이 그럼 주긴 줘야 되는 거네요, 이제. 그래서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1년 기간을 근무하고 단위로 하고 1년 이상으로 1년 계약을 해야 된다. 그게 1년이 사실 퇴직금 조건이니까 이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무까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월급제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요. 방학 중임금은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세요? 2주. 2주? 네, 2주. 방학이 몇 달인데 2주? 그러니까 2주. 2주? 2주? 아니 그럼 작년에 대학들이 그거 막 보고 제가 웃었어요. 작년에 대학들이 막 뭐 전국적으로 막 3천억이 된다 이런 건 다 뻥이었던 거예요. 그게 방학 중임금 때문에 원래 그 금액이 나왔던 건데. 근데 2주? 2주. 이건 배신이네 거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강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러니까 좀 막 약간 꺼려지고 되게 부담스러워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강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막 이런지. 강사법이. 강사법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공채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한 달을 지나고 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봐야 되긴 하겠는데 공유의 비극이란 말 있잖아요.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저희는 공채 비극.
왜냐하면 그 여러 대학 사이트만 가요. 근데 음. 일단 저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일했던 대학, 강의했던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 그 교양 과목을 안 뽑아요. 시간. 아 경제학 전공이셨는데. 그러니까 시간 그 많은 과목들을 지금 전임 교수들이 많이 해요. 아니 경제학 근데 원래 경제 원론 이런 거 뭐 분반 엄청 많고. 네. 그 강사 선생님들 많이 90년까지 쓰는데. 90년, 80년대, 80년대. 그 강사 선생님들 하던 강의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 교수들이. 네, 막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이번에 부교수한 친구 있는데 1학기 때 18학점. 18학점. 그리고 지방대 이제 분야 강사들이 많이 접속해 주시고 네. 통화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뭐 20학점 넘게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전임 교수들도 수두룩 그러면 강의도 연구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수업 하나에 3학점이니까. 네. 3학점짜리 수업을 18학점이면 6개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 조직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럼 채점을 해야 되는 학생만 한 500명 되겠네요. 네. 이거는 대학이야. 그럼 어떻게 채점을? 대학 메가스터디죠. 그러니까 대형 강의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 피해가 큰 거네요. 그럼요. 선생님 한 명이 수업을 뭐 18학점씩 하면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재탕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할 시간이 과연 있을까? 원래 수업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강의 저희는 이제 생경 시간 강사들은 그 애들 눈빛에서 이렇게 조금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이게 또 다음 학기 수업 네, 받아야 되니까. 눈빛만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주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책을 많이 못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막 그 말로 소화해서 풀어내고 이래야 되니까 3시간 수업하고 나면 진짜 쫙 빠져요. 그럼 준비도 앞에서 뭐 수업 준비하려고 PPT 다 만들고. 네, 하고 PPT도 업데이트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신간들 쭉 보면서 그 사례 똑똑똑똑 집어넣고. 그게 3학점 수업 하나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교수들이 18학점씩 그거를 하면은. 과연 해내는 교수들이 정말 신기하고 그거를 참고 있는 교수들도 정말 신기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지금 이제 수업 실수 네, 늘어나는 답답하실 거를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답답하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엄청 큰 부담이네요. 네, 그래서 분노의 강사들은 전임 교수의 강의 실수 전수 조사해라.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럼 대학은 이렇게 수업이 망가지는데 왜 이걸 자꾸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 그 다음에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시간 강사들에게 어떤 교훈지를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의사 결정에 나가는데 참여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이고, 네. 두 번째는 권한이 나눠지는 게 싫은 거구나. 네, 그런 건 싫은 거죠. 지금 뭘 따지고 묻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전에는 뭘 따질 수가 없었어요. 따지면 곧바로 잘리니까. 그렇죠. 네. 그게 심지어 이게 지도 너 짜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짜름이 자동이라서 너 다음 학기 수업해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잘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해고가 아니라 해촉이다 뭐 이런 얘기고 뭐 계약을 해촉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고라 부르지 못하는 그랬었구나.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퇴직금 문제는 이런 거 다 연동돼 있었던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궁금한 거 막 여쭤보는 거지만 저도 다 모르고 아마 강사 선생님들도 이거 보시면서 내 얘기는 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막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고 또 저희들도 더 배워가고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해보니까 많이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나름 뭐 노조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좀 더 배우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엄청 안 좋아지고 이게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제 강사분들이 세세부 전공 수업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공도 이게 디테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옆에 있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님들 자기 분야 외의 내용을 커버하려면 강사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맡기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그러면 수업 대부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 일반 대학원에서 강사 선생님들 수업 자리가 엄청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엄청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네요. 네네. 단지 강사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학 전체적으로 대학을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거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 채용 이번에 하면서 또 강사 선생님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도 이제 되길 바랬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는 대학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 채용 기준 보고서 다들 깜놀하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빡세서. 그러니까 3년 동안 300%가 논문 3개거든요. 등재식 논문. 근데 생경 시간 강사들 같은 경우는
논문 쓸 시간이 없어요. 아. 근데 논문 편수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연구교수 하고 나서 그 네. 뒤에는 주택이 이제 등재지 않은 다른 데다가 네, 많이 네, 네, 했었고 네. 등재시는 3년간 음. 이게 이제 공저로 하게 되면 책으로 하게 되면은 공저자에서 이제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나오는 경우 1좀 넘고. 아 잠깐. 그러면 이게 300%라고 하면 네. 그 300%가 논문 3개가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나간 거. 네. 그럼 공저로 그거 논문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러면 한 편을 썼으면 나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는 그래요. 그러면 300%라 그러면은 온전하게 자기가 했든 아니면 공저로 막 얘네 국계를 냈든 이래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은 진짜 그 강의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로 이제 논문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걸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올해는 그렇게 돼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막 열심히 논문 다 쓰실 분들 진짜 세고 셌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준을 드러내면 들이밀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기준이 대학이 미리미리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공개 채용 이제 올라오면서 채용 공고 올라올 때 그게 갑자기 팍.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경험 있고 아주 그냥 강의 경력 10년, 15년 차 된 선생님들도 이번에 공채에서 떨어지신 분들 많고요. 그게 저희도 놀래고. 그다음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대교협에 되게 이제 실세나 어떤 아버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전국의 대학에 그 문건을 보낸 거는 뭐 어떤 이런 강사들 뽑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자본주의 싫어하는 단체 손들을 뭐 이런 거 있는데 거의 국가보안법 네, 그런 식으로 지침을 통제하려고 이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운동에 그러니까 필드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강의실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운동과 대학 강의실의 연계를 싹둑 자른다? 뭐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아니, 저도 정외과가 전공이라서 사회과학은 요새 사실 학위 과정에서 필드워크를 의무화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로 네.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을 알고 그 마치 이공계는 실험이 그렇죠. 있듯이 사회과학은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삶의 체험 삶의 현장. 어. 그게 강의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논문 얘기가 나오면 딱 논문만 인정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단행본을 좀 무거운 책을 쓰기 위해서 2, 3년 그냥 잠수 타듯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술적인 저서냐 이런 것도 다 보고요. 근데 막 책을 쓰고 있었던 중이면 어떡해? 그럼 완전 안 되죠. 그런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네. 그럼 내가 대작을 쓰기 위해서 한 3년, 5년 잠수 타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 먹으셨던 분들 분들.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등재적이 뚝딱뚝딱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깊이 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세요. 한 번 쓰면 대작 쓰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0이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 앞에서 굉장히 이제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진짜 우리 투잡 쓰리잡 선생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준이 많이 잘못됐네. 네, 진짜. 그거를 통해서라도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강의하고 이러려고 버텨서 그 열정페이로 그러니까. 왔는데 우리더러 지금 나가라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 얘기 나오니까 살짝 하면 저도 이게 좀 사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18년인가 그 강사분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그 표가 있던데 그래서 그거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각 대학별로 강사들의 평균 연봉을 다시 평균 내고 전국 평균 내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연봉이. 어떻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럼 수업을 두세 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도 그분은 소수라는 얘기고 평균값이니까 대부분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오히려 대학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오히려 시간을 내서 해줬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개중에는 그거를 하나의 그냥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아는 제 주변에 대학 시간 강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이제 감수하면서 해왔던 진짜 열심히 우리 성실하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준비 열심히 하고 이런 우리들을 분들이 이렇게 대접하나? 이렇게 내쳐지나? 우리가 인간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간 강사는 그러니까 뭐 2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보 통계로는 14,000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다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해마다 4,000명, 5,000명, 6,000명. 2013년도에는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14년도에 굉장히 많이 잘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이번에 1학기에 잘린 거죠. 15,000, 2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 중에 76,000명 정도의 시간강사가 그러면 그럼 거의 뭐 4분의 1 뭐 이렇게 지금 회고가 될 수도 있고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 숫자.
엄청난 건데 굉장히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지금 네네네. 강의를 못 받는다는 예, 얘기인 예. 거잖아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한편으로는 근데 막 이렇게 대학들이 맨날 어렵다고 막 하는 게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네. 대학교 들어올 학생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인 것이 학령이가 줄어드니까는 강사도 줄인다. 이게 아니라 학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기존의 강사로 아니면 필요하면 더 뽑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자. 토론도 많이 하고 강의실이 진짜 느낌표가 충만한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강의 규모가 지금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제가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뭐 EBS는 고3 때 들었는데 또 EBS 중입니다. 인터넷 강의, 대형 강의, 어떤 친구들은 방트하자. 그런 데서 방트가 뭐야? 그러니까 너무 좁게 앉아 있으니까 방구 터도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앉으니까 네. 나도 참기 괴롭고 네. 너도 어차피 참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글쓰기 수업 시간 강의들이 많은데 네. 근데 60명 이런 거 글쓰기 안 되거든요. 그럼 60명이면 네. 그 60명에 대한 채점은 강사 선생님이 지금은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도 나지. 네? 강사 선생님들이 60명 글쓰기인데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토론 수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은 꿈도 꾸지 마라. 토론은 한 1분씩 얘기하면 60분이니까. 네. 그래서 토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대1 토론, 음. 상호 토론 네, 이런 네, 거 통해서 진짜 자신의 생각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강의실에서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도 오히려 이때 대학 교육의 질을 좀 올릴 수 있는 네, 기회인데 그럼요. 적당히 좀 다른 데에서 빼야 될 거 빼고 사실 그럼요. 강사 선생님들은 아까 말했지만 안 그래도 엄청 절약돼 있는 네. 직업군인 거잖아요. 그 비용이. 네. 그런데 여기를 오히려 줄여버리고 네. 기존에 하시는 분들 그대로 유지하고. 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조정을 너무 강사 선생님한테 막 전가하는. 네. 기존의 일명을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더 대학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돈, 이윤, 수익 이 위주의 대학이 아니라 좀 제대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치면은 이런 절약형 최저가에 대한 시간제를 자를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할지 이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신진 연구자들 지금 선생님 같은 네, 네, 박사 네. 발견이 계신 걱정이 많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좀 만나고 토론하고 진짜 쉽거든요. 같이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지만 네. 대학에서 이들의 인력이 좀 더 잘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많았으면 너무 걱정돼요.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근데 대학도 막 부익부 비익빈이 있어서 네. 돈이 많은 학교들 뭐 유명한 학교들 기부금도 받고 막 이러는데 돈이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대학 그 정부가 왜 있냐는 거죠. 정부.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사립대 비중이 80% 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공립대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니까 지금 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네. 거고 더 막 그 수입 주니까 그럼 우리도 지출 줄여 뭐 이런 식으로만 교육을 대하고 네, 있는 이렇게 신학 거고. 강사들이 불안정한 나라는 없어요. 대만도 안 내고 일본도 안 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돈이 있는 학교들은 사실 그 사람들 저도 이게 재보니까 막 하도 막 난리가 나니까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 재정을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많은 학교들은 진짜 총 강사료가 네. 전체 재정의 1%대이거나 2%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봐야 0. 몇 %대로 줄이는 효과가 얼마 없더라고요. 돈을 아끼는 효과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약간 사립대 감사 결과 보니까는 네. 이사갈 짓도 많이 하시더라 보니까 사립대 돈이 줄줄 새 나가더라고요. 개교일에 종합감사를 처음 받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주년 기념관 있는 학교들 많잖아요. 뭐 네. 60주년, 50주년 기념관 있는 학교들 많은데 교육부는 너무 모르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 그 예전에 유치원들 지금 막 문제 되듯이 네. 이제 대학들도 한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 해고 이번에 되셨다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 선생님들 그럼 나중에 지금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랑 매일매일 통화하면은 밤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이트 보고 점심 때는 서류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하고 통화하고 정도 저녁 때는 모여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게 경쟁실에서 진입할 때도 없고 이게 경영대 교수들도 창업하면 많이 망한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7월 한 달
이 연기가 자욱한 네. 혼란 속에서 이 연기가 꺼지고 나서 음. 그 잔해들이 무엇일까? 음. 그 처참함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2학기의 개강은 순조롭게 될까?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채를 안 올린 학교들도 많으면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공채를 할 네.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올라온 학교들은 진짜 이러다가 개강이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여러 군데 해서 일부 대학만 가고 그렇게 되면은 뭐 2차, 3차 선급도 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뭐 그럼 대학이 어떻게 앞으로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 듣고 마무리 짓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되게 짧게 이 이슈를 다루면서 전국의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나 예비 강사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의견을 달아주시고 하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알아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대학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대학이 돈을 버는 기관인가? 아니면 교육을 하자는 거 하는 기관인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늦출 수는 없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젊은 신신 연구자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네. 어쨌든 대학의 그 승리를 알고 학생들하고 호흡하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진정한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융복합이에요. 네, 네. 이렇게 융복합 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진짜 그 교육이 돈이 드는 건 맞지만 네. 돈을 일부러 어느 정도는 써서 교육을 하자고 교육기관을 만든 건데 네. 각 교육기관이 알아서 돈을 벌어라고 하는 지금 사립대가 네. 정글도 이런 정글이 없어요. 그렇군요. 정말 저희도 이제 앞으로 대학 교육 맞아요.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앞으로 토론해가고 네. 좋은 융복합의 네. 기회들이 네. 인적 융복합이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